안녕하십니까, 백양입니다. 오늘은 생명선인 21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10년 공부한 사람, 20년 공부한 사람, 30년 공부한 사람, 아니면 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주식에 대한 고수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은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둘만의 엄청난 세력 다툼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했다는 사람들은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많은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많은 것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초창기 때 그런 분들을 한번 강의도 많이 받았었고, 그 텔레비에서 자칭 전문가라고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프로그램도 받았었고 돈 주고 샀었어요. 그때는 엄청나게 비쌌는데 그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주식도 확인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개미들은 밥이더라고요. 도대체 개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주식에 대해서 많이 연구들 많이 하시죠. 저뿐만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를 하시는데, 종목을 추천하면 그 종목이 오를지, 아니면 종목을 추천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많은 팀들을 구성해서 자칭 잠깐 올리고 팔고 내리고 뭐 이런 관계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 건 결국 개미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종목을 추천받는 것도 좋지만 웬만해선 본인들이 차트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거를 구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더 빠른 지름길입니다. 방송을 너무 길게 하니까 듣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투자했던 빅텍, 제가 투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25일 이평선 그 위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125일 이평선 위에 있죠. 그래서 기다린다. 손실을 보고 있었지만 기다린다. 그리고 오늘 날짜 봤을 때 125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왔지만 손절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린다 했어요. 근데 오늘 장중 5,65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많이 상승했죠. 제가 구매했던 가격이 5,230원, 오늘 종가에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저께.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일봉상으로는 125일 이평선을 뚫고 가는 종목을 사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125일 이평선 위아래로 급등을 하지만 손절 라인이 아니면 좀 참아 볼 수도 있다. 왜? 125일 이평선 위에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 밑에라면 파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드린 것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구별합니다. 자, 보세요. 자, 요런 것은 음봉이고 요런 것은 양봉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담는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 사는 자와 파는 자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음봉은 뭐죠? 역시 파는 사람이 더 많이 있어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주식을 차트를 구별하다 보니까 요런 햄머형, 망치형, 중간 이렇게 오르고 이런 것들은 다 급등형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경험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런 그림은 요랬었다, 과거에 요랬으니까 요런 망치형 끄트머리 올라가는 요런 것들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강한 요런 것들, 상승할 수 있는 힘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100% 함축이지 이게 100% 상승하리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항상 차트를 기본적으로만 파악하시고, 이거를 나중에 기준선을 들 테니까 그 부분은 기준을 꼭 삼아서 사고 팔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125일평선은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는 다른 기준선이나 종목을 적중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봉, 양봉 구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1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간단히 21선은 한마디로 생명선입니다. 추세선, 세력선이라고도 말하고, 시장에 대한 어떤 반응, 그런 거를 선반영한 선이라고들 말하고 있어요, 21선이. 그래서 그 21선을 기본으로 해서 그 21선, 제가 이제 21선을 일봉상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21선 라인으로 21선을 제가 녹색으로 굵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21선, 자, 좀 확대를 할게요. 자,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5일선 기준선이 21선을 돌파하는 순간을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리꽂는 순간, 5일선이 21선 아래로 하향 돌파하는 건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요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를 매수를 해라, 그 법칙입니까? 그건 아니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생겼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좀 이거 공부하는 시간을 좀 줄여야겠어요. 너무 길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읽는 것도 같고 지루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차트를 보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디 있냐, 이 도구에서 굵은 선으로 빨간 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선으로. 자, 이게 5일선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1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자, 여기 이 부분 골든 크로스죠. 여기 이 부분 골든 크로스입니다. 그럼 또 반대로 이렇게 생긴 21선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요거도 골든 크로스예요. 요거는 골든 크로스고, 골든 크로스. 그러면 야는 데드 크로스죠. 여러분, 야는 요렇게 내리꽂으면서 발생하는 골든 크로스입니다. 야는 요렇게 상승하는 패턴의 골든 크로스입니다. 똑같은 골든 크로스인데 매수를 하시는 거는 요런 걸 매수를 하셔야 돼요. 요렇게 상승하시는 골든 크로스를 매수하셔야 합니다. 차트를 보려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요렇게 내리꽂는 화살표 방향의 차트에서 골든 크로스고 데드 크로스고 그런 건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상승하는 차트의 골든 크로스는 유심히 보셔야 하고, 데드 크로스는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방향의 이런 방식이라고 해도 데드 크로스는 매물대나 심리나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시고, 너무 과열이면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런
우상향의 방향의 골든 크로스에서는 매수를 하시고 조금 더 올라갈 때까지 홀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잊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 꼭 법칙은 아닙니다. 항상 법칙은 아니니까 꼭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 빅텍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방금 21선 추세선에서 이렇게 저점을 계속 돌파하는 이런 방식의 이런 부분의 골든 크로스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백야의 쪽집게가 특별한 것을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125일 이평선 종목을 한번 찾아보려고 한번 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서 거래량이 많은 현대약품을 봤을 때, 제가 일봉상 봤을 때, 일봉상 5일선 빨간 적색선 5일선이 125일선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여기를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하셨으면 계속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찍고 돌파하는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요 부분에서는 저점이 여기였는데 요 저점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요 저점을 돌파하는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여기 저점 그러는데, 여기는 어차피 바닥이잖아요.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이 그렇게 간땡이가 좋은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저점이 있을 때 요 저점을, 두 번째 저점을 돌파를 하고 요 저점을 돌파하는 시점, 꼭 2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인 추천 방법은 전저점을 돌파하는 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셨으면 이렇게 125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계속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YMT, 제가 바로 말씀드린 거 요 전저점이잖아요. 근데 요 전저점 밑으로 바닥 찍고 상승을 했는데, 요 전저점 요거를 돌파를 하는 시점은 125일선 위에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요렇게 참조하시는 게 아니고, 요 전저점과 요 전저점의 중간 지점, 여기 전저점, 요거를 돌파하시면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그때 특별하게 그냥 법칙이 있는 건 아닌데, 여기와 여기의 중간 지점을 돌파하는 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대부분 상승하는 확률이 많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른 걸 보면, 자, 에스푸어쉘 요 종목도 여기 저점의 중간 지점에서 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나면 이 5일선 기준선이 125일선을 돌파하는 요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이건 일봉상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상한가에 근접하는 거, 자,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의 중간 지점, 여기 골든 크로스를 돌파를 하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게 가끔 여기 중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내리꽂아서 신저점을 만드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사시는 게 아니고, 요 저점과 요 저점의 중간 지점에서 골든 크로스 지나서 2, 3일 그때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 125일 이평선 요거 돌파하셔서 매수하는 것이
충분히 안전적인 투자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 종목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우상향 패턴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우상향 상승하는 종목은 여기 125일 평선을 돌파하는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요 종목은 뭐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이 끼어 있어서 여기 때는 피하시는 게 좋고, 요 날짜를 지나서 다시 요 저점과 요 저점의 중간 지점인 여기에서 돌파를 하는 걸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셔도 된다는 거. 애니플러스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내리꽂는 하락형 패턴에서의 골든크로스, 여기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차라리 요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차라리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5일 이평선 이런 종목들은 그렇습니다. 녹십자 웰빙 이렇게 내리꽂는 하향 곡선에서 바닥을 찍고 이 저점하고 이 저점의 중간 지점 요쯤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저점은 이렇게 투자. 근데 21선이 근접해 있어서 아주 좋은 그림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 지지선이 125일선을 돌파하는 순간 그때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는 거. 제넥시 이렇게 여기서 바닥 찍고 여기 저점과 저점 사이에 중간 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하는데, 이 종목은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쳐다볼 수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125일선을 돌파를 해서 여기서는 한번 전 저점의 중간 지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괜찮다는 거, 그래서 매수를 하셨다는 거.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확률이 있다는 거. 동아기업 저점 여기였죠. 여기 저점, 중간 지점은 여기였습니다. 그러면 골든크로스를 발생을 하고 이틀 후에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는 거.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125일 이평선 여기를 돌파하는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 여기 들어갔어도 괜찮다. 이건 다 일봉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1선 생명선을 돌파하는 이게 이제 시장의 심리 지지선이거든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잡되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말씀드렸던 차트를 보실 거면 저점과 저점의 중간 지점에 골든크로스가 지나갔으면 2, 3일 후, 아니면 차라리 125일 평선 지나서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분봉을 말씀드릴게요. 분봉이 이렇게 줄여볼게요. 분봉상 투자를 하실 거면 꼭 5일 지지선이 125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는 걸 보고 하셔야 돼요. 분봉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제가 아까 여기 중간 지점인 여기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 지점은 4월 8일쯤에 그 투자를 하실 거면,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4월 8일 거 확대를 해서 이렇게 여기 4월 8일이잖아요. 4월 8일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한 번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무 길게는 않습니다. 자, 4월 8일 여기서 투자를 하실 때 여기 5일선이 이미 돌파를 했어요. 바닥 찍고 올라갔을 경우에 이런 추세선에서는 위에 있으니까 무조건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게 5일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125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오질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홀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21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21선은 생명선이고, 21선 기법을 투자를 하실 때는 꼭 잊지 마시는 거는 밑으로 내리꽂는 5일 지지선의 추세 방향, 전저점을 자꾸 갱신시키는 그런 투자 방법의 차트에서는 골든크로스라고 해도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상향 방향의 투자 방식에서는 골든크로스에서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포인트를 찍어서 전저점과 신저점의 중간 지점에서 골든크로스 이상 한 이틀 지나서 그때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리는 것이 21선은 생명선이지 투자하는 방법은 밑으로 내리꽂는 방식이 아닌 우상향 방식의 차트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부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뵙겠습니다. 성투하시고 좋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도 항상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시간이 없으면 주중에 아무 때나 시간 될 때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